안녕하세요. 이것만 알면 경매 전문가.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25강으로 중편입니다. 권리금 회수 기해 보호 등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계약 만료일까지 정상적으로 권리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골자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진행 순서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한 것과 계약갱신 특례, 또 권리금이 어떤 건가, 또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보증금 중 일정액은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여기 강행 규정이라고 해놓은 거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을 작성하게 되면은 그거는 적용받지 못한다, 즉 무효다 이런 얘기죠. 그거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임의 규정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서울의 적용 범위라고 써놨는데 요거는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보전 금액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또 가밀 억제권역이 어떤 지역인가. 가밀 억제권역은 또 가밀 억제권역으로서 보전금 적용 범위가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고 마지막 하편으로는 2019년 4월에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미에도 2019년 개정된 내용이 일부 나옵니다. 자, 계약갱신 요구 등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얘기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우선 임차인이 차임을 3기 연체했을 경우에는 계약 갱신 요구를 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차임을 3기 연체하면은 계약 해지도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2기였었죠. 차이점이 주택은 3기,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그리고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또 서로 합의해서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했을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또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했을 경우, 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건물이 멸실될 경우, 또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치 못할 경우 얘도 계약갱신 요구했을 때 이거는 거절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다음 하나의 사유로 철거 또는 재건축을 요하는 경우, 즉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죠.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 체결 당시 철거 또는 재건축할 거라고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노후, 훼손, 멸실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해서 철거나 재건축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해당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 또는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자 그리고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포함해서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게 5년이었던 게 10년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최초의 계약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차임과 보증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연 5% 범위 내에서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임대인이 여기 얘기한 내용이죠. 1항에서 갱신 거절 또는 조건의 변경 통지가 없으면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바로 위에 사항의 경우는 이제 계약 갱신에 대한 얘기인데, 계약 갱신이 묵시적 갱신이라 그러죠. 자동으로 연장됐을 때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가 있고, 임대인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임차인은 오늘이 예를 들어서 계약 만기였었어요. 근데 자동 갱신돼 가지고 내일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임대차를 계속 유지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럼 내일 가서 계약 해지 통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일부터 3개월 뒤가 그 효력이 발생한다. 즉 만기로 간주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임대인은 계약 해지 통고를 임차인에게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자동 계약 갱신이 되면은 갱신된 때부터 1년 동안 연장된 걸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예,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계약 갱신의 특례, 상임법이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줄여서 써놓은 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갱신 시 차임 및 보증금은 정감 청구할 수 있다. 여기 2013년 8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권리금 등의 정의.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 간의 보증금하고 차임 이외에 그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전적인 대가를 권리금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하는 거죠. 권리계약이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하죠.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계약 만기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임차인이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이게 2018년 10월 16일 개정됐고 4월부터 시행되는 내용인데, 권리금 수수 또는 요구 행위 금지. 이 얘기는 임차인 당신 권리금 많이 받으니까 그걸 날 좀 줘라.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치 못하게 하는 행위. 임대인이 정상적으로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 받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새로 들어오려는 임차인에게 그 권리금 지급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현저히 높은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도 해서는 아니 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임차인인데 권리금을 받기로 계약을 했어요. 새로운 임차인하고. 근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한테 기존에는 보증금 100에 1000에 100만 원이었던 것을 200에 2000에 200으로 올리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정상적으로 권리 계약을 했는데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 이렇게 거절해서도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이거 없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임차인으로서의 의무 위반 이외 임대차 유지가 곤란하다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 임대차 목적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치 아니하는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계약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뭐 권리금 지급했으니까 이거는 뭐 권리금 보호하고는 상관이 없잖아. 이미 지급된 거니까요. 임대인이 위 1항 위반으로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권리계약 금액과 종료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권리계약을 5천에 했어요. 근데 종료될 즈음에 그 시세가 좀 떨어져 가지고 3천이 됐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은 둘 중에 낮은 건 3천이잖아요. 그래서 그 3천을 넘는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은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이 내용은 이에 따른 손해는 임대차 종료 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 그러니까 5천, 3천 사례로 들었던 그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임대인한테 청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3년이 지나면은 시효 소멸로서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 의무이행 의사와 능력 등의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의무이행 의사와 능력 등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하면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러나 보증금 및 차임에 대해서는 새로 들어온 사람이 기존보다 뭐 한 5% 정도는 더 내기로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도 보증금 중에서 일정액은 보호를 받습니다.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물건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경매 신청 등기 이전에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은 그 이 길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뭐 대항력이 생긴다 이런 얘기죠. 이런 요건을 갖췄을 때는 담보 물건자보다도 후순위더라도 보증금 중 최소 얼마는 최우선 변제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우선 변제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이 이제 한 건물에 임차인이 여러 명인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임대 건물이 경매가 됐다면은 경매된 금액의 2분의 1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2분의 1 이내에서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건물에는 대지가액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5억에 낙찰이 됐다면은 2억 5천까지만 임차인들한테 최우선 변제금을 배당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확히는 그 5억 중에서도 경매 집행 비용은 빠지고 합니다. 계산하는 게 만약에 집행 비용이 500만 원이었다고 가정하면은 5억 중에서 500을 뺀 4억 9,500 중에서 2분의 1만 우선 변제 금액으로 지급한다 이런 얘기죠. 강행 규정,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9년 1월 30일부터 시작됐으니까 10년이 흘렀죠. 임차권 소멸. 임차 건물이 경매로 낙찰되면 소멸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나 대항력이 있거나 보증금이 변제되지 아니한 경우는 임차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것도 2009년 1월 30일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서울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또 기준 시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기준 시점은 등기부등본을 떼면은 건조당 설정된 거 있잖아요. 그 기준입니다. 계약한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밀억제권역은 뒤에 나오는 걸 제가 잠깐 보여드릴 거고요. 여기 대략 보시면은 뭐 2002년 11월 1일부터 2008년 8월 21일 사이에는 2억 4천 이하여야지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되고, 이 임차인의 보증금이 4,500만 원 이하일 때 1,350만 원을 최우선 변제해 준다. 1,300이네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2018년 1월 26일 그 이후였다면은 6억 1천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6,500 이하 중에서 2,200만 원은 최우선 변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뒤에 나옵니다만은 2019년 4월부터는 이게 6억 천이 아니고 9억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차이점을 여기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보증금이 3천에 100이었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그러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차임은 무시하고 요 3천만 원만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근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보증금 플러스 가로 열고 차임 곱하기 100이므로 보증금이 3천이면 더하기 100만 원 곱하기 100. 100만 원에 100을 곱하면 이게 1억이잖아요. 1억하고 3천만 원 더하면 1억 3천만이 되는 거죠. 1억 3천만 원이 요 적용 범위 이내인가 아닌가 이렇게 계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요 3천만 원만 가지고 따지는 거고요. 차이점 요거는 좀 정확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2019년 4월 2일부터 바뀐 내용인데 아까 서울의 경우 요 이전에는 6억 천이었었잖아요. 근데 9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6,500만 원 이하 중에서 2,200만 원 최우선 변제. 과밀 억제권역 및 부산시는 6억 9천 이하인데 5,500만 원 이하일 때 1,900만 원 최우선 변제. 그리고 뭐 요 내용이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여기는 또 어딥니까 세종시라든지 뭐 요런 데죠. 여기서 가밀 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및 부산광역시는 제외하고 요 지역은 세종, 파주, 화성, 안산, 용인, 김포, 광주네요. 5억 4천 이하 일대 3,800만 원 이하라면 1,300 최우선 변제.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 이하여야 하고 3천만 원 이하일 때 1,000만 원 최우선 변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과밀 억제권역. 이거는 뭐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인터넷에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권역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게 나오는데 여기에 두 가지로 분류된 이유는 담보물건 설정일 기준으로 2009년 1월 15일 이전은 그 지역이 요랬다는 얘기고 수도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 담보물건 설정 기준으로 2009년 1월 16일 경우는 이 지역이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하고 여기가 좀 바뀐 내용이거든요. 뭐 서두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이라고 검색해 보면은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